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약보합권에 끝나고 나니까 다시 꺾이나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천천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도요, 미국의 개미 투자가들도 파월 의장이 뭔가 좀 얘기하면 주가 떨어지더라라는 경험치가 네네. 있었거든요. 어제도 일단 뭐 약보합 정도로 결국 막판에 마감됐었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그러면서 파월의 저주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까지 일부 농담하는 사람들은 좀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 증언 항상 이틀짜리 코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은 새로운 게 없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말과 거의 전 뭐 싱크 100% 싱크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주가는 오늘 좀 나름 반대하는데 성공했고 특히 나스닥은 1.6%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그 외에도 임의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2주 전부터 나오고 있던 에너지주의 하락이 오늘도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정도의 요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융과 소재도 조금 하락한 것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섹터가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한편에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하나 같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 보면 분명히 많이 떨어졌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별로 인식을 안 해서 그렇죠.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있죠. 네네. 2주 연속으로 5% 연속 하락했거든요. 주간 낙폭이요? 네, 주간 낙폭이 지난주 5.8%, 그전에도 5.4%를 하면서 2주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요즘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은 2주 연속의 하락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시면 한 1970년 이후에 불과 7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2주 연속 5% 이상 떨어진 이후에 그게 어땠냐 보면 1, 2주는 여전히 뭐 혼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그리고 3개월, 6개월 보면 7번 중에 5번은 1개월 후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반등폭은 평균이 5%에 중위값은 중간값은 한 3.5%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3개월, 6개월, 1년 후가 되면 평균 한 전체적으로 보면 20%, 평균은 28%, 중위값은 19%는 올랐고요. 상승 확률이 8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찌됐건 낙폭 과대가 좀 심했다.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투기가 나왔거나 과매도 이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를 많이 단기적으로 특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낙폭과 대한 인식의 어떤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지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역시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앞두고 있다거나 또 하나는 역시 글로벌 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10년물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해서 2주 만에 최저인데요. 특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시장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채권 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반대이기 때문에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전히 안전자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여전히 문제거리입니다. 물론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역시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좀처럼 시원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월가 IB들이 계속 높여잡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리세션은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어제는 시티그였고요. 오늘 새벽은 다시 UBS도 리세션 확률을 지금 69%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완전히 반영돼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오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확인드렸던 JP모건의 마르코 콜로나비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기존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여기는 것이 결국 물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헤드라인과 그리고 근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하반기 근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떨어질 거란 얘기를 마르코 콜라노비는 하면서 하반기는 연율률 2.9%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거 상당히 공격적인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은 별 흔치 않은데요.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연준의 상당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있겠습니다. 리세션 확률은 내년까지 해서 2년 앞으로 2년은 63%. 3년까지 해서 81%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높은 거냐? 뭐 보통 평균보다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5년 만에 한 번씩 리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근 100년 중에 17번이니까 5년 조금 넘는 겁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앞으로 1년 동안에 리세션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20%라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63%까지 올리고 그런 거는 기존에 40% 올린 거니까 여전히 높긴 높지만 다른 IB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도 만회할 것이고 연말 목표 지수는 4,800으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줄곧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에너지를 여전히 탑픽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특히 다른 곳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많은 최근에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과 다른 것이 여전히 방어적 주식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안전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방어적 주식이 아니라 지금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방어주 갖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시향관과 종목군은 같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푸스인데요. 이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이분은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네. 작년에 4,770포인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오펜하이머는 작년에 그럼 벌써 재작년 말이죠. 4,700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해서 마친 증권사가 오펜하이머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리세션 피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준에 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사는 올해 목표치 5,330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습니다. 네? 지금 뭐 월가에서요. 근데 오늘도 월가의 목표치, 기존의 목표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보면 리만 사태 이후에 뭐 최대폭 하락 뭐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요. 그러니까 2차 하락했을 당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연준이 지금 이런 걸 뭐 아무리 공격적으로 하고 잘해봤자 안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아주 부정적 시간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25% 하락했고요. 네. 그 다음에도 이제 뭐 또 끝장난다,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다들 들으셨을 당시고 저는 아주 그때가 명확히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이제 잘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요. 3월부터 연말까지 64%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절반만 회복하더라도 그러니까 30%만 가더라도 5,300. 뭐 그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상당 폭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 그 오펜하이머나 JP모건, 그 탐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절대 다수는 아니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주요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움직임 어땠을까요? 네,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뭐 2, 3%씩 오늘 반등했습니다. 다만 알파벳은 한 0.6%로 상승폭이 이렇게 제한적이었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쇼피파이가 오늘 7%로 모처럼 반등했는데요. 쇼피파이에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해당될 것 같은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이제 바로 매출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쇼피파이뿐만 아니라 구글 등 소셜 미디어 이런 쪽과의 협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걸 발표한 것이 그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알다시피 쇼피파이도 지금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항공운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항공운주는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몇 개 항공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메스틱 국내선부터 나왔는데 국내선에 예를 들어서 그 공항이 작거나 네네. 아니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을 지금 그 운항 스케줄을 줄이는 걸 발표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텝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미국에 지금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식을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나라 국가들이 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조금 검색하시면 제일 붐비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붐빈다는 것이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스텝이 부족한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항의 스태프들 있죠. 네네. 우리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래 걸리는 공항이 불명예스럽게 지금 토론토 공항이 3개월 연속으로 뽑히고 있고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도 한 두세 공항이 아직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충원이 못 돼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연청이 늘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요즘에 그래도 뭐 그 애플과 같은 빅테크주들은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 메타는 나름대로 홀로 이렇게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1% 조금 넘는 네네. 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실적 시즌 때부터 많이 얘기 나왔지만 틱톡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루프 캐피탈 같은 경우에서는요, 메타라든가 그 구글 같은 쪽에 광고에 집중하는 쪽에 대한 목표주를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실제로 보면 무섭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틱톡입니다. 아시다시피 틱톡의 모회사는 이제 아시면 많이 계시지만 바이트댄스로 좀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작년만 보더라도 메타 같은 경우가 37%의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입니다. 바이트댄스는 70%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021년 금년에요. 네. 틱톡의 매출이 지금 올해 작년 대비 3배가 나올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금년에 매출이 120억 달러로 지금 블룸버그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루에요. 저는 이제 틱톡을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탑 뷰 광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하루에 오늘 최고의 탑 뷰하는 광고로 자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시간 짧지 않을까 해봤자 1분 정도 내밀 네네. 텐데요. 비용이 26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루 미국 내 광고에 하루 차지하는 비용이요. 광고 비용으로 내는 거예요. 30억이네요, 30억. 네, 광고주가 내는 돈이요. 260만 달러인데 작년 대비해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4배가 나와가지고 참고적으로 슈퍼볼 30초 광고가 650만 달러라고 합니다. 30초요. 네네. 이건 하루에 버는 거잖아요. 슈퍼볼 하루 그러니까요. 열리잖아요. 네. 이건 360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 파익에 대한 성장률이 위축되는 우려가 있는 와중에서 한쪽의 점유율이 커지는 것 자체는 결국은 페이스북, 메타 쪽에 기타 SNS 기업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